아버님은 저기서 TV나 보세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김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절 아침 부엌에서는 아내와 며느리, 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뭘 도와줄까? 물었지만 돌아온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거실로 돌아와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TV 화면에선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부엌에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30년 넘게 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땐 수도 없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며 자식들 학비를 댔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모두가 내 의견을 물었고 내가 결정하면 따랐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지 2년, 이제는 명절 음식 메뉴조차 나중에 통보받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엔 어제 밤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차 바꾸는 얘기, 다음 주말 일정. 모두가 활발히 의견을 나눴지만 나는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투명 인간인가? 며칠 후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차 바꾸는 거 어때? 이번엔 SUV로? 좋지, 뒷좌석 넓은 게 낫겠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전시장 가볼까? 나는 지켜만 봤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겠지. 하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어느새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딸이 썼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 잠깐 대화가 멈췄습니다. 속으로 그래, 물어봐야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답장은 달랐습니다. 에이, 괜찮아. 아빠는 원래 이런 거 관심 없어. 우리가 알아서 정하면 돼. 화면을 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관심 없다고? 누가 그래? 나한테 물어본 적이나 있어? 퇴직 전엔 바빠서 관심을 못 가진 거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그래 알아서 해라고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 어때? 잘 정하겠지. 핸드폰을 던지듯 소파에 누웠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함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차 보러 가기로 했어. 그래.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싫어요. 게임할 거예요. 손주는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도 네, 내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이 아빠 애들 내버려둬요 웃으며 말했지만 씁쓸했습니다. 거실에선 강아지 오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오보가 이리 와 하며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다가갔습니다. 오보가 보기는 고개를 돌려 나를 흘끗 보더니 다시 아내 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씨 걔한테도 무시당하네. 쓴웃음이 났습니다. 집에서 내 서열이 이제 강아지보다 낮은 건가. 그날 밤 홀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따라 소주가 썼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3박 4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당신은 골프 여행 갈 때 나한테 물어보고 갔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당신이 전부 혼자 정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지? 퇴직 전엔 아무도 감히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경제권을 잃자 발언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가족. 그때는 좋았는데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둘째 생겼어요. 집안의 경산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하지만 그 뒤 태교 얘기, 산후조리원 얘기는 모두 아내, 며느리, 딸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단톡방은 또 뜨거웠지만 나는 구경만 했습니다. 나도 끼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집 가까운 데가 좋지 않을까? 한참 뒤에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아, 네 아버님. 참고할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내 의견은 그냥 묻혔습니다. 며칠 후 산후조리원이 정해졌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내가 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엔 단톡방 대화가 계속 올라왔지만 알림을 껐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끼워달라고 말하기도 서운하다고 표현하기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아들이 쓴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전 대화였는데 내가 못 본 거였습니다. 아빠한테도 여쭤봐야 되지 않아? 누군가의 물음에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빠는 몰라도 돼. 귀찮아 하실 거야. 단톡방에도 아빠 거의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귀찮아서 아예 안 보실 텐데 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라도 된다고? 귀찮아한다고? 악에 없는 말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워놨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소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쓰라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고립감.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아빠 한잔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집 앞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잔이 오갔고 안주를 집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들어갔습니다. 고개가 무겁고 혀가 풀렸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 나는 투명 인간이냐? 아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우리 집 개보다도 못한 서열이다. 나는 지들끼리만 다 얘기하고 결정하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돼? 나도 가족인데. 나도 의견이 있는 사람인데.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너희들 먹여 살렸어. 내가 밤낮 없이 일했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외롭다 이 말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기분이 그런지 몰랐어요. 몰랐어? 당연하지. 아무도 안 물어봤으니까. 죄송해요, 아빠.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끼리 그런 건데. 이젠 아빠한테 꼭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아들이 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끼워줘. 외롭단 말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우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버님, 그렇게 힘드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가 취해서 한 소리를 녹음해 가족들에게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빠 기분 상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빠는 항상 바쁘셨고
여태 이런 일들은 저희끼리 알아서 해왔던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하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아내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순이가 말한 거냐? 사실 그날 밤 저도 놀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가족들도 아빠 진심을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차를 바꿀 때도, 명절 장소를 정할 때도, 손주 이름을 지을 때도 모두가 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빠 생각은 어때요? 아버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나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도 켜놨습니다. 매일 울리는 알림 소리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손주가 안겼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한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권위가 아닌 술 기운을 좀 빌리긴 했지만 소통으로 되찾은 자리. 이제 나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존재합니다. 오복이 놈도 이제 내게 꼬리를 흔듭니다. 아직도 저를 지 아래로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요. 김대호 씨는 용기 내어 가족에게 마음을 전했고 이제 다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소외시킨 적은 없으셨나요? 김대호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